한 60% 이상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혼자 나갈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 60%가 왜 계속 스트레칭밖에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발바닥 통증 질환, 족저근막염이 1등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발바닥 통증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 족저근막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발바닥 통증으로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족저근막이라는 곳이 어느 부위에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에서 이제 발가락 쪽으로 이제 뻗어 있는 발바닥에 있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이제 발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이유는 뭐 선천적인 이제 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특징 플러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과사용 나이가 들면서 좀 뻣뻣해진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감소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발 뒤꿈치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일단 전형적으로 비교 초기에는 아침에 첫 발 디뎠을 때 뒤꿈치가 악 찢어진 듯한 증상이 생겼다가 몇 걸음 걸으면 좀 풀리고 이게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다시 또 뒤꿈치에 피로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주, 몇 개월이 되고 만성화되면 하루 종일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아침에 이렇게 첫 발을 디뎠을 때 통증이 생기는? 보통 밤에 잘 때 하루 종일 염증이 생겼다가 밤에 잘 때 굳어 있으면 발이 아래로 처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이 짧아져요. 그럼 첫 발 디딜 때 이게 짧아져 있던 부위가 찢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근데 또 하루 종일 딛대다 보니까 또 염증이 축적이 되면서 또 아프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뒤꿈치라고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뒤꿈치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쪽도 뒤꿈치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족저근막염에 있어서는 이제 발바닥 쪽에서 가장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바로 앞쪽 요 부분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은 병원에 오면은 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대표적인 증상, 아픈 부위,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하는 신체 검사상으로도 임상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엑스레이 또는 근막 자체를 직접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나 족저근막과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 족저근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MRI 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면은 웬만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족저근막에 섬유종 같은 게 생겨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혹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병원에서 추격하고 주사 치료하면은 혹을 갖다 거기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초음파를 하면 아까 얘기한 미세한 골절 같은 것도 보여요? 미세골절은 솔직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기 원장님 말씀대로 MRI 찍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럼 족저근막염은 저절로 낫기도 해요? 족저근막염은 원래 한 60% 이상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혼자 나갈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스트레칭 다행이다. 운동하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뭐 오래됐으면 잘 낫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그 스트레칭 운동을 병원 안 오더라도 관리만 하면은 이게 재발 예방도 되는 거니까 그 운동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한 몇 주 이상 계속되거나 그러면 병원에 힘을 빌려야죠. 스트레칭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 60%가 이 스트레칭만 가지고도 나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자세만 알려드리면 네네네. 이제 무릎이 펴져야 되고요. 네. 이 뒤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병 미는 거죠. 펴지고 뒤꿈치가 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당겨져 있는 상태로 병 밀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TV 보시면서 이렇게 미리 스포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와야 될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절로 대부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급성기에 있는 경우 뭐 하루 막 무리해서 발바닥이 아프다 뭐 이런 거 한 2, 3일 지나면 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며칠씩 하고 이런 경우에 좀 덜 걷고 조격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해봐도 계속 지속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 내원하셔야 되고요. 너무 오래 끌었을 때 만성화가 되면 또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좀 쉬면서 약 먹어보고 달래보고 해도 안 되면 내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절로 낫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아팠는데 잊어버리시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아팠는데 또 아프네 하시면 오시면 돼요. 그렇죠. 보통 약물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체외 충격파 이런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 좀 언제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효과는 어떤지. 네.
족저근막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근막에 생긴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스트레칭 교육,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는 하시는 분 있어요? 충격파로도 해결이 안 되고 환자분은 집에서 난 정말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했는데 안 낫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사치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험성도 좀 있고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막에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딴 데서 맞고 또 아프시면 이제 오신 분들 보면 이제 근막 자체에 파열이 생기든가 물론 부분적인 파열입니다. 근막을 싸고 있는 또 발의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지방 패드가 약간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더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으로 수술까지 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또 보존적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치료해보다가 그런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는 극소수 환자들 대상으로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는 이 근막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족저근막 이 뿌리 부위에다가 작은 상처를 내서 근막을 갖다 일부 터주고 염증을 좀 긁어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하면은 대부분 다 결과는 좋아집니다. 이런 수술은 되게 드물게 하는 거죠. 저 환자가 드문 것만큼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더라도 그만큼 그 일부에서만 행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아무래도 족부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많죠.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거의 다 보존 치료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사나 환자나 서로 인내심이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6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한 후에 좀 재발이 좀 잘 되는 질환인가요? 어때요? 이제 수술적 치료나 뭐 이렇게 뭐 각종 스트레칭,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뭐 염증 없애고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건데 한번 좋아지고 나면 아팠던 기억을 금방 잃어버리고 스트레칭도 게을러지고 발에 나쁜 것들을 막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치료했던 것들을 잘 습득하고 발에 나쁜 걸 피하고 이제 스트레칭도 꾸준히 관리해주고 하시는 분들은 재발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을 재발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세 분이 각각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똑같은 말 할 텐데 다를 수도 아킬레스건이나 아킬레스건 종아리 스트레칭 또는 이제 발바닥 근막 스트레칭인데 다른 팁 하나 말하자면 지금 너무 아프고 염증이 심한 급성기 시기에도 주구장창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찢어지고 아픈 상태에서 너무 죽으라고 잡아 당기면 더 손상이 심해지고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조금 그런 것들이 진정된 이후에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는 게 좋지 하루아침에 막 팍 찢어버려서 이제 유연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그러면 악화시킬 당장 수 있어요. 아플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지 막 억지로 누르고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건데 또 운동 또 챙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중요한 건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발 밑창 아웃솔이라고 하잖아요. 겉에 창 그게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접지에서 나갈 때마다 이게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발바닥 족저근막을 자꾸 찢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웃솔이 좀 약간 탄탄한 그런 신발 워킹화 같은 거 신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 너무 잘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재발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러닝을 내가 좋아해서 근막염이 자꾸 재발을 하신다면 충격이 가지 않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로 운동을 좀 바꿔보시든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예. 것도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킬레스 스트레칭은 아까 이종민 원장님이 보여주셨고 족저 근막 스트레칭으로는 밟고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이 발바닥 자체 근막이 이렇게 마사지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족저 근막이
발가락을 올릴 시에 더 이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텐션을 올린 상태에서 꾹꾹 눌러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시면 손이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런 공 밟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느낌도 안 오게 이제 가볍게 문질문질 하는 거는 별 효과 없을 수 있고 조금 압력을 줘서 문질러 주는 게 효과 있을 수 있어요.